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이 쌍용의 구원투수, 쌍용차 역사상 가장 잘 만들었다고 알려진 신차 J100. 지난번에 렌더링만 공개했는데 이것만 봐도 다들 쌍용이 살아난다 이러면서 두근두근 했잖아요. 그 디자인이 유출됐습니다. 근데 이게 유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픈돼 있어. 내가 봤을 땐 야, 이건 유출이라고 하고 일부러 리리즈? 뭐 이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뭐 어쨌든 어쩌다 보니까 이름까지 다 공개됐다고 하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네, J100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이게 프로젝트명이 J100입니다. 무쏘의 귀환이라고 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뭐 카이런의 후속이라고? 아니. 카이런 잊어주세요. 카이런 좀 잊어줘 제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쌍용차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게 사실 못난이 삼총사 때문이다. 그래서 뭐 카이런, 로디우스, 액티언 이거 뭐 디자이너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디자이너들이 욕먹고 있죠. 사실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차 해서 딱 나오는 차기도 하고, 미국의 그 유명 유튜버 스케치몽키가 이 로디우스 뒷모양이 너무 못생겼다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훨씬 낫다 이러면서 막 혼수두기도 하고요. 동네방네 욕은 혼자서 다 먹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거 알고 보면요, 그 디자이너들 욕할 게 아닙니다. 이 차들 디자인이 영국 RCA, 그러니까 지금 뭐 피터 슈라이어나 뭐 등등등 해서 뭐 이 사람들 다 RCA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RCA의 자동차 디자인 학과장 켄 그린리라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말하자면 피터 슈라이어의 스승이 디자인했다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 약간 좀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연차는 다르지, 뭐 직접적인 스승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그럼 켄 그린리가 형편없는 디자이너였냐? 절대 아니죠. 이 켄 그린리는 무쏘를 디자인한 디자이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란도2도 이분이 디자인한 거예요. 당시 쌍용차의 위상을 드높였던 두 차를 다 이분이 디자인한 거죠. 그때 당시 쌍용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 현대차보다 훨씬 비싼 차였어요. 광고에서도 대한민국의 1%를 위한 차 뭐 이러면서 이 고가 정책을 잘 펴서 그게 또 잘 통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현대차 식상한데 더 좋은 차 없냐? 그러면 그러면 돈 많이 버셨으면 쌍용차 사셔야죠. 그래서 진짜 야, 쌍용차 산다, 저 사람 진짜 부자인가 보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런 차들이 나온 거죠. 사실 원래 켄 그린리의 로디우스 디자인은 이랬다고 해요. 로디우스 뒷부분 보면 이런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없었어요. 원래는 루프가 이렇게 꺾여 있었어. 이때 2006년 2005년 이래요. 이때 당시에 쿠페형 디자인을 MPV에 넣은 거죠. 야, 이건 말이 되나? 그때 당시 이걸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해서 뒤는 어차피 짐칸인데 이거 짐을 머리까지 실을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루프를 깎아서 이 짐칸도 넉넉하게 쓰고 그리고 7명 8명이 즐겁게 갈 수 있고 이런 걸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죠. 2007년에 이 승용차에 대한 분류 기준이 변경됩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7인승 이상이면 다 승합차로 쳐줬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7인승이 무슨 승합차야, 7인승 승합차 아니지 이러면서 11인승 이상만 승합차가 된다 이렇게 법규가 바뀐 거예요. 갑자기. 그 당시 분위기는 어땠냐면 이 미니밴을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세금 때문에 사는 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니밴 규정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7인승 미니밴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윗부분을 깎겠다는 초기 디자인을 없애버리고 이 3열이던 시트를 한 열 더 넣어서 뒷부분에 머리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박스형으로 박스가 튀어나오게 된 거죠. 이게 초기 컨셉트를 보면요, 이 뒷부분을 박스형으로 유리를 만들어 붙였어요. 전체 이 디자인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유리를 만들어 붙였다가 나중에 양산해서 야, 그거 유리로 그거 안 되지 그러고서 그게 전체가 그냥 박스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연구차 비슷하기도 하고 이 디자인이 뭐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에 앞부분도 보닛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 긴 보닛을 다 없애버리고 앞쪽으로 더 밀어서 여기다 사열을 어떻게든 집어넣고 그러다 보니까 시트가 무려 11개가 여기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승합차 기준 갑자기 왜 이렇게 바꿨는지 알기 좀 어렵죠. 그리고 사실 지금도 11인승 구조는 세계적으로 좀 비웃음거리기도 해요. 미국 사람들한테 이 시트 보여주면 완전 빵 터집니다. 아니 차에
사람은 안 타고 시트만 채우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대체 이게 뭐야? 좀 이상하죠. 그러면서 이 본인 라인도 줄고 이 앞뒤로 확 늘어나면서 아주 못생긴 차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사실 켄 그린리 입장에서는 차기 디자인이 이렇게 양산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겠죠. 사실 카이런도 그래요. 카이런도 사실 그때까지 그렇게 못생긴 디자인은 아니었어. 이 요소 보면 괜찮아요. 헤드램프 초기 디자인 보면 이게 나중에는 벤츠 S클래스 헤드램프가 돼요. S클래스 헤드램프가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S클래스가 베꼈어. 그리고 뒷부분 이게 BMW X6의 뒷부분이 되죠. X6가 베꼈어. 약간 이게 세계 최초의 쿠페형 SUV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뭐 이런 거 그냥 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나 세계 최초로 그걸 만들어낸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 루프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이색적이고 굉장히 독특했는데 이게 바디온 프레임의 SUV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기본적으로 차가 너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인데 그게 올라앉으니까 차가 지나치게 높아서 이 비례가 아주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디테일도 너무 나빴어요. 그때 당시에 이 쌍용차가 상하이 차로 넘어간 직후에 나온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약간의 입김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뭔가 좀 화려하고 뭔가 좀 튀는 게 더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그런 입김 같은 게 들어갔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청바지 뒷주머니 같은 이런 방패 모양의 램프가 붙게 됩니다. 이게 콘셉트였는데 이게 이렇게 됐어. 이게 말이 되나? 아무튼 이런 아주 웃기는 디자인이 됐고요. 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이게 한번 망한 차가 다시 올라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타까운 차가 됐습니다. 어디까지 했지?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큰일 났네. 이게 쓸데없는 얘기 죄송하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이백은요 기존 쌍용 코란도보다는 크고요, 렉스턴보다는 작은, 그러니까 중형 SUV가 될 예정입니다. 코란도하고 같이 찍힌 사진 한번 보죠. 코란도 이모션, 코란도 전기차인데 요거하고 찍힌 사진을 보면 훨씬 크네요. 훨씬 커요. 이 원근감 차이도 좀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도 꽤 커 보입니다. 이 전장도 더 길고 전고도 더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현대 투싼이나 기아 스포티지가 대충 이 크기 정도 돼요. 르노 삼성 QM6가 대충 이 크기. 사실 요즘 들어서 가장 인기 있는 세그먼트거든요. 제이백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이런 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형태상으로도 기존의 투싼이나 스포티지가 지나치게 도심적이거든요. SUV의 그런 터프함이라든지 약간 러기드한 느낌이라든지 오프로드를 가는 그런 차는 아니잖아요. 이게 다 같은 방향인데, 그런데 이 차는 뭔가 독특하니까 약간 나는 SUV, 정통 SUV의 느낌, 약간 오프로더의 느낌,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빈틈을 잘 파고든 정말 매력적인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후면 스파이샷이 나왔는데요. 오, 멋져요. 멋집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낯이 익지? 이게 가차님의 예상도를 보면요, 이거 너무 똑같잖아. 가차님 진짜 산업 스파이 맞구나. 맞는 것 같네요. 지난번에 저희 제이백 영상에 보여드린 전면 스파이샷, 그리고 또 가차님이 그려주신 예상도 이렇습니다. 이거 똑같네요. 똑같네. 이거 훌륭한데? 이렇게 나오면 대박이 나겠죠? 날 것 같아요. 이런 터프한 디자인 우리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허머라든지 뭐 레인지로버라든지 이런 차들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기 때문이거든. 이 스케치처럼 이렇게 터프하게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자동차의 어떤 혁신적인 그런 디자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도요타의 FJ 크루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떠올라요. 측면의 저 C필러 부분도 약간 랜드로버가 떠오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단단한 느낌인데, 그리고 게다가 미래적인 느낌이기도 하고. 근데 요 아래쪽이 플라스틱 부품, 요거는 이게 도색이 안 됐으니까 이런 거겠지. 이게 요렇게 나오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재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요거 소재감 요거 좀 업그레이드 하셔야 됩니다. 진짜 걱정스러워. 요런 디테일만 잘 해결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저희가 쌍용 제이백 실물 스파이샷 보여드리는 영상에서 이거 빨리 이름을 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제이백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기억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씩 유출되면서 그 이미지가 쌓일 때 그 이미지가 쌓이지 못하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거, 이런 거 안 된다고. 빨리 이름을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드디어 쌍용차가 이름을 확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름이 토레스라고 합니다.
토레스 800억 완납골로 유명한 정말 야 이거 넣을 줄 몰랐어. 그 토레스인가? 그래서 마지막에 한 방 넣어라 이런 의미에서 토레스라고 이름 지었나요? 약간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토레스 좋잖아. 약간 이렇게 성 이런 느낌도 있고 강인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뭐 괜찮은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름은 정말 잘 지었네요. 토레스라는 이름이 아마 되겠지 싶은 이유는요, 지난번에 특허청 자료를 보니까 그래요. 지난 1월 4일에 이 쌍용차가 토레스의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 뭐 이렇게 써있어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들어가서 보면요, 쌍용차 토레스 쳐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게 진짜 차 이름인지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 이름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특허 등록을 했다 그러면 이거겠지 라고 생각되는 거죠. 여기 보면 류가 있는데 12류, 35류, 37류 이렇게 세 가지로 등록을 해놨는데, 이 세 가지 등록한 것 중에 12류가 SUV 승용차 승합차,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브랜드고요. 아마도 이게 신차 이름으로 등록한 것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쌍용차에 물어봤습니다. 쌍용차에 물었더니 이게 진짜 토레스가 되느냐 했더니 아무것도 결정난 건 없다. 네, 당연하죠. 신차 네이밍은 아직 공유되거나 그런 게 없고, 지금 쌍용차 말로는 아마도 미리 선점 차원에서 후보군 중에 몇 개를 등록해 놓는데 그 중에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 아직 확정하기는 이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 이름이 토레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약간 그러고 보니까 요 그릴의 모습이 성벽의 기둥같이 느껴지기도 해요. 중세 유럽의 성벽 같은 거 보면 이런 식의 기둥들이 있잖아. 약간 성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헤드램프 디자인도 보통 헤드램프 디자인이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을 램프 뒤를 이렇게 뒤트임하듯이 이렇게 쭉 이어가니까 그 뒷부분이 팬더같이 느껴져요. 이거 디자인 잘했네. 아니 근데 무쏘의 후속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왜 무쏘라는 이름을 그냥 쓰지 못하냐. 그냥 무쏘라고 하지. 무쏘 괜찮잖아. 무쏘 다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못 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영국, 독일, 호주,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에 수출하는데 여기에 수출할 때 렉스턴 스포츠를 무쏘라는 이름으로 수출했습니다. 아이씨 이걸 생각을 안 했나? 좀 아쉽지만 이 렉스턴을 무쏘라고 팔고 나니까 정작 무쏘라는 네임을 쓸 수가 없네. 우리나라에는 그냥 무쏘라고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새로운 토레스라는 자동차보다 그냥 무쏘 후속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무쏘의 부활, 이 이름 좋지 않나?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뭐라도 볼 거 아니야. 스타크래프트 2 나왔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어요. 그러다 폭망했지. 그거 아니야. 아니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의 2 뭐의 후속 이런 거는 좀 더 관심을 쉽게 불러오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뜻한 바가 있으시겠죠. 네이밍 정말 중요한데 잘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쏘는 따로 또 할 거라고?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무쏘 또 하시면 되죠. 뭐 차 한두 번 나올 것도 아닌데. 사실 토레스에 기대되는 바가 더 있습니다. 일단은 이 차가 전기 픽업 트럭으로 나온다는 뉴스가 있어요. 와, 호주의 카우드바이스에 따르면요, 쌍용차가 차세대 픽업 트럭을 만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백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뒤쪽에 화물칸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이백 픽업 트럭을 만든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지금 예상도가 훌륭한데요? 이거면 인정이지. 이거 현대차도 사실 픽업 트럭 얼마 전에 만들었잖아요. 산타크루즈하고 이거하고 비교하면 이게 낫네. 이게 나요. 이게 낫고, 이거는 지금 바디온 프레임 차량일 것 같은데 밑에 프레임이 있을 것 같죠? 훨씬 인기 있을 것 같은데? 게다가 이 카우드바이스는 한술 더 떠서, 이게 사실이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카우드바이스가 이랬어. 제이백에 전기 배터리 넣고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전기 픽업 트럭을 만든다는 거예요. 전기 픽업 너무 좋잖아. 이게 사실이라기에는 지금 너무 좋거든요. 이게 만약에 전기 픽업 트럭으로 나온다, 저 같아도 사. 이거 안 사겠어? 안 살 거예요? 살 것 같아. 너무 멋있을 것 같아. 물론 전기 픽업 트럭은 아직 조금 시기상조입니다. 아직은 그냥 뭐 한 매체의 희망사항일 수 있는데, 제이백의 전기화, 그러니까 토레스 전기차는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U100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개발 코드도 있고 개발 중이라고 해요. 실제로 쌍용차가 지난 12월에 중국 비아디하고 원부 협약을 체결했죠. 이 사진 자세히 보면 여기 U100 배터리 개발 계약 체결식 이렇게 써 있어요. U100이 뭐냐? 이 제이백의 전기차 버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레스 전기차에
BYD와 공동으로 개발한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전기차 개발하는 건 그냥 확정인 거예요. 사실 쌍용 전기차 이 코란도 이모션을 보고서 좀 아쉬워하신 분들 많으셨잖아요. 출력도 뭐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죠. 190마력. 아니 뭐 적은 건 아닌데 그래도 요즘 전기차들이 이거보다 조금씩 더 높으니까. 근데 거기에 주행거리가 307km예요. 300km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 아 이거는 좀 섭섭하죠. 2022년에 나오는데 지금 300km 조금 넘는 건 에이 이거보단 더 해야지. 쌍용차도 이런 반응 잘 알고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BYD와 기술 협력을 통해서 이 토레스 전기차를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코란도 이모션보다는 주행거리도 더 늘어나고 그리고 성능도 더 개선된 그런 훌륭한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토레스 전기차 저는 사실 이거 뭐 가솔린 디젤 다 좋지만 전기차로 만들었을 때 가장 대박이 날 것 같아요. 국내에는 지금 오프로드를 잘 달릴 수 있는 SUV 전기차 지금까지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진짜 공간 넉넉하고 패밀리로도 제대로 타고 그러면서 험난한 길도 뭐 오프로드든 뭐 편하게 그냥 막 실을 수 있는 그런 차, 그런 SUV 아직 없어요. 소렌토 전기차나 뭐 이런 것들 좀 지지부진하고 몇 년 더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시점에 딱 전기차로 내놓으면 정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차가 되지 않을까. 정말 제이백 보면서 여러가지 느낀 점들이 많습니다. 사실 기존까지 쌍용차가 어려웠던 거 신차 제대로 내놓지 못해서였는데요. 이번에 이 제이백을 제대로 내놓으면서 쌍용차가 완전히 환골탈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정말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